자, 다음으로 두 선본 모두 굉장히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공약이 정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학교 입장을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대학 평가지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모두 전환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내용 지침 중에 지원 제한 대학을 이제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준에 미달되는 15%의 대학은 그 정부에서 지원을 아예 해주지 않는 그렇게까지 이제 강력한 그 정책인데, 이 정책의 이제 주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학교의 대학생 수를 좀 줄이겠다. 조금 더 이제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교수 1인당 뭐 이제 맞는 학생들도 많고 복지도 많이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정말 대학생다운 대학생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뭐 대학 평가 지표를 통해서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뭐 페널티도 주고 있고, 나라 입장에서는 또 이 대학 평가 지표가 교원 수를 늘리고 또 학생 수를 좀 줄여서 구조개혁을 한다는 거죠. 구조개혁을 하는 학교, 또 학생 성적을 좀 반영해서 좀 이 지표를 꾸려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성적의 부분에 좀 합당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 상대평가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학우들이 반발하는 것은 뭐 상대평가로 돌리는 거나 이런 거나 학우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거였는데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통제하듯이 클래스넷에 글만 올려버리니까 여기서 좀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근데 뭐 이에 대한 학교 입장은 이제 일반적인 통보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반발을 인정을 하고 잘못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재밌는 점은 이제 양성본이 모두 일치된 의견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 공약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와이나 체인지 선본 같은 경우는 기존 평가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죠. 그쵸. 지금 이 현황 그대로 가야 된다. 근데 투게더 위드 어스 선본 같은 경우는 학과와 과목 특성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절대평가할 건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할 건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선별적으로 하자, 이런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게더 위드 어스 선본 쪽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상 뭐 학과나 특성을 고려해서 그 과목들만 이렇게 절대평가를 남긴다라는 의견이 자칫하면 이제 미대와 건축대, 공대, 그리고 교직이수 일부에만 좀 한정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사실상 일반 문과대나 경제학부, 뭐 경영학과 이런 학우들은 전부 뭐 4학년 내내 상대평가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상대평가, 절대평가 논란이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절대평가가 필요하다. 근데 절대평가를 시행해서 지원금을 못 받아요, 학교에서. 그랬을 때 등록금이 인상되는 거 정말 감안하면서까지 절대평가를 고집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절대평가가 중요한 가치라면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쟁취를 해내겠느냐? 그런 뭐 그 진정성 있는 그 절대평가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생각해보니까 좀 상충이 되는 문제도 있네요. 상충이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교무처가 이제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데, 교무처장님은 이제 과목별 특수성을 인정해서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잘 뽑아오면은 충분히 이제 긍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Talk is not just talk. Being there is half the walk. If you wanna know yourself, talk. 다음으로는 실험 실습비 및 정보 공개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입장에서는 뭐 실험 실습비는 단과대에서 별도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와이나 체인지 선보 쪽에 이분들이 소송을 한 결과에 대해서 공개 거부 의사를 어쨌든 밝혔다는 거예요.
뭐 총액 같은 경우는 공개해 줄 수 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이걸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총액이라는 게 우리 학교의 실험 실습비 측정된 게 이만큼이다 라는 게 아니라 각 단과대별로 이만큼을 주니까 참고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공개다. 네, 일부 이렇게 봐야 공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와이나 체인지 선보는 그래도 이제 기만행위다라는 이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대자보도 붙었죠. 그래서 이제 행정 이제 심판 청구를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개인이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공약들이 보통 요구하겠다, 막 쟁취해내겠다 뭐 이런 식의 공약이 많은데 학교랑 보통 뭔가를 이제 협의를 해서 이끌어낼 때는 보통 이제 멱살을 잡는다든지 뭐 요구를 해서 뭐 강력하게 막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서로 이제 알 거 아는데 그냥 이렇게 잘 맞춰나가자 이렇게 조율하는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너무 막 싸우면 그러면은 학교에서 오히려 줄 것도 안 준다. 네. 네, 좋게 좀 행사해야 되는 네. 맞다. 그게 그런 맞다. 말씀이죠. 네. 사실 뭐 우리 학교가 이제까지 해온 모습을 보면은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기보다는 네. 예쁜 놈한테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게 맞습니다. 네. 지금 엄재희 그 후보가 내세우는 그 여러 가지 공약들과 이제 학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또 학교에 약간 성의 없는 워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성의가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면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뭐 소송이라던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그런 일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학교 측에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투게더 위드 어스 선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봉 같은 경우도 실험 실습비는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제 공약집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절차를 통해서 온라인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있고 이제 절차상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이번에 있었던 정책 토론회에서 이 두 선본이 이 실험 실습비 정보 공개에 대한 이 이야기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토론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또 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이 신민우 정 후보가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가면서 학생회나 뭐 이런 우리 자치기구들을 통해서 이사장에게 질의를 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의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더라고요. 군들은 지금 왜 상향식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 그렇죠. 네. 실제로 여론도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따지고 보면은 단과대에서 이제 교수와 조교 그리고 각 단과대 학생회장 그 세 집단이 다 상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학교 쪽으로 이제 건의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총학생회장이 됐을 때 각 단과대 회장들을 잘 관리해서 그런 내역들을 잘 관리해서 총학생회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원래 공약을 내세우는 쪽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톡톡톡 동약이에도 알론자 톡톡톡 자, 다음으로는 안전 문제. 요즘 C동과 K동 등 이제 노후 건물들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었죠. 네, 사회적으로도 굵직굵직한 이제 사건들이 요새 많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C동, K동 그리고 I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에게 안정성 의뢰를 해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학생회가 C동 같은 경우는 중축 혹은 개축을 지금 계획 중이라고 입장을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이제 학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양성본에서 지금 안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안타깝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학교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안전 문제 학교 입장에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밝혀졌어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죠?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네. 자, 다음으로는 공간 조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미 뭐 공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좁은 학교 부지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학교도 인정을 하는 바이고, 그래서 뭐 건물도 계속해서 꾸준히 올리고 있고, 다른 곳에다가도 이렇게 캠퍼스를 대학로 캠퍼스나 혹은 뭐 수원에도 지금 건설 중에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해결해 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선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학교가 그 서울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가장 조그맣다, 약간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이제 공간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 네. 그래서 이제 학교가 높아지는 등 약간 이런 식에 있는데, 또 새로 이제 D동 공간을 얼마 전에 이제 2012년도에 만들었죠. 네. 그리고 기숙사 뭐 이런 공간에 또 추가로 만들었고, 그 공간을 배치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 공간보다는 학습 시설이 더 우선되게끔 그거를 강력하게 어필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두 선보는 이제 주요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투게더 위드 어스 선봉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조정 특별위원회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이제 지금 구체적인데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보면. 네. 근데 먼저 D동을 이제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거기에 이제 동아리실, 특히 이제 공영문과 동아리실이 이제 집중되어 있고, 이제 거기에 사실 강의실이 좀 있습니다.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곳이라든가 혹은 교환학생 이제 위주의 이제 언어 관련 강의실이 강의가 열리고 있는데, 교양 수업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공영문과 동아리가 소리를 못 내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이제 공영문과 동아리가 피해를 받는다. 따라서 D동에 있는 강의실을 모두 없애고 동아리실로 확장하겠다라는 게 지금 입장입니다.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항의가 항상 들어온다는 거죠. 조용히 좀 해달라고. 네.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이것을 좀 생각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동아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등록은 돼 있으나 이제 공간을 실질적으로 배치받지 못해서 이제 표류하고 있는 그런 동아리들도 꽤 상당수가 된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음 문제, 안전 문제, 그리고 24시간 개방, 또 공간 조정 문제, 이 큰 네 가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총학과 같이 일하고 있는 투게더 위드 어스 선본의 경우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자세하고 세세한 방향까지도 이렇게 공약으로 써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열람실 문제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좀 있긴 있는 편이에요. 저희가 이제 소위 이제 12,000명이라고 하죠, 지금. 정확하게 좀 안 되지만. 근데 확인해 본 바로는 열람실이 이제 각 과마다 이제 또 이제 개인 열람실이 있는데, 그거 다 합쳐도 한 2,000석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적은 편이긴 합니다. 6명 중에 1명밖에 이용 못 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람실 이용은 좋기는 한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알동에 이제 시리과가 실층을 쓰고 있는데, 이제 미술대학에서도 이제 과연 공간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제 스타일이 공부할 때 열람실 이런 데서 독서실이나 열람실에서 하면 꼭 자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이게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사실 체감하지 못했는데, 사실 6명 중에 1명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치가 나와 있는 걸 보면 많이 늘려나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공간 확보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제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에티켓 문제가 또 굉장히 많이 있어서 공간을 차지하고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공간만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공약들을 이제 집어넣은 것도 좀 눈에 띄입니다. 열람실 이용한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공약이 하나 내세웠죠. 짐 치운다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자리 사석화 문제 때문에 자리를 잡았는데도 게이트를 설치해서 이제 찍고 나갔는데 일정 시간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 자료가 확보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반납이 되는 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두 선본 모두 총학생회를 개편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렇게 뭐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이름 바꾸기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문제는 총여학생회 폐지에 이은 이것의 후속 대책. 후속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총여학생회가 예전에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남학생이 낸 그런 복지 관련 총학생회 비를 왜 이제 여학생을 위해서만 쓰느냐, 남학생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거는 역차별이다. 이런 이제 논조가 많아서 이제 투표까지 이뤄진 거고, 그래서 폐지가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초학생에 아예 소속을 시켜서 이제 비용을 따로 이제 예산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초학생의 예산 안에서 이제 관련 복지 사항을 다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사실 이런 복지국 뭐 이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초학생의 선본들에게 있는 인프라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이 그 초학생의 전체를 굴리느냐, 그게 중요하지 뭐 이름을 바꾸고 뭐 어디에 집중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약간 껍데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껍데기는 가라. 뭐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뭐 여성 복지국을 둔다, 이제 복지국에서 그냥 여학생 복지위원회에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학우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제 여성한테 이제 필요한 사업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남학생도 그 상반되게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정책이 있다면 사실 이제 이 분야의 뭐 이런 문제라든가 정책 문제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여학생 관련 예를 들어서 뭐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뭐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총 여학생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많이 이제 바꿔서 이제 적용하다 보니까 좀 세심하게 접근이 필요하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상담소가 또 큐동에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톡톡톡 동약이에도 알론자 톡톡톡 네, 뭐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이 와이나 체인지 선본과 투게더 위드 어스 선본 모두가 굉장히 많은 복지에 관련된 이 공약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주요 공약들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홍보관 벤치 설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미대 분들도 많은데 공모전 형식으로 좀 이왕이면은 좀 홍보관이 전문이기도 하니까 좀 이쁘게 좀 설치해 놓으면은 편리하게 학우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인문학 컬리지 그리고 일학전 영학전 이 강의 개설 공약이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뭐 심리학과도 없고 인문학 관련 이제 교양도 좀 적은 건 사실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면 굉장히 도움은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베스트 공약 뽑았으면 워스트 공약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 최악의 공약, 이거 진짜 최악이다. 최악. 네, 그런 거 하나 뽑아볼까요? 저는 동땡 네. 살리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의지는 좋아요. 네, 취지는 알겠어요. 사실 저 1학년 때까지만 동땡을 아마 기억 다들 하실 거고 그 이유는 아마 없어졌죠. 네. 동땡에서 뭘 먹는다든지 고기를 구워서 함께 논다든지 이런 게 없어졌는데 사실 지금 학교 내에서 뭐 취사를 하거나 음주를 한다거나 이거에 아예 법적으로 금지가 됐기 때문에 동땡 살리기가 의미가 있는지가 좀 저는 조금 이거 그냥 갖다 버려야 된다. 건물한테 그 정도로 붙여버려야 된다. 저는 이제 또 이제 뭐 백인 정책 발의제 이게 뭐 실효성이 얼마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가능을 할 수는 없는데 이것처럼 뭐 학우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정도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공약인 것 같고 실패를 하거나 이게 뭐 무용지물이 되더라도 연차가 가서 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는가라는 또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러면 투게더 위드 어스 선본의 그 나머지 공약들, 복지에 관련된 공약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이 중에서 축제준비위원회 발족이 공약 마음에 드는데요. 다양하게 개성 있는 홍대만의 축제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약간 취지와 좀 맞는 것 같아서 투게더 위드 어스 선본의 공약들을 쭉 보고 있노라면 확실히 지금 학교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을 많이 끌어다가 온 것들이 좀 있어요. 약간은 학교에 엎혀가는 공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약간은
정말 업혀간다라는 말처럼 전 총학생 회장들이 좀 해왔던 공약들, 실시했던 공약들을 좀 가져왔다. 그런 느낌도 들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지금 PC 쿼터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좀 알고 있고, 뭐 흡연구역 재정비 이런 것들도 당연히 수건 사업으로 계속해서 물론 본격적인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지금 투게더 위드 어스 선본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방향하고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그렇고 뭐 학생 식당 모니터링단 역시 이전에 했었고요. 네. 이전에 해서 이게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네, 이걸 다시 가져온다라는 이야기고, 뭐 제3기술사 건립촉구 이것도 사실 총학생에서는 쌀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뭐 네, 서면 정도 받는 거지 큰 네. 영향력이 없고, 사실상 이게 뭐 말씀드려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와 성미산 주민들 뭐 그걸로 중단된 걸로 공식 발표는 그런데 사실상 마포구청 입김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지어지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사실 껍데기뿐이 껍데기는 가라 두 번째. 올려놓기만 한 공약이라는 게 사실이고. 근데 뭐 제3기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실제로 69억으로 이제 69억의 초기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마포구 구청에서 이제 허가가 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성미산 주민들의 이제 생태계 파괴와 이제 그 건축 간의 이제 문제, 이제 갈등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서 아주 계속 이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컴퓨터 교체 및 소프트웨어 구입 역시도 공약으로 올려놨는데 역시나 2014년 장기 계획 마무리되고 이후 계획을 세울 때에 이 소프트웨어 구입 계획이 이미 잡혀 있다고 해요. 네. 2015년에 이제 이미 교체가 된다고 이제 돼 있는 상태죠. 네. 또 제가 생각하는 이 투게더 위더스 선본의 최악의 공약, 저는 이게 홍아람의 독립화가 정말 최악의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공약이 아니죠. 우리 학우들을 위해서 대체 이 홍아람이 독립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득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적어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홍아람 학우들도 우리 학우들이라고 치면은 홍아람의 표만 얻겠다, 이런 공약을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 엄청 직설적이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공약은 잘못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아람 독립화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미 뭐 내년에 되면 당연히 하나의 기구로서 만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뭐 전체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홍보를 담당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이 학생처에서의 그런 관리에서 입학처로 옮긴다라는 플랜까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약이기 이것은 때문에 뭐 총학생회가 가져야 할 공약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더 얘기를 하자면은 투게더 위드 어스 선본 역시도 정식 토론을 통해서 와이나 체인지 선본의 몇몇 공약에 대해서 공격을 한 바가 있어요. 뭐 간식 사업이라든지 예비군 물품 대여 이미 하고 있는 거 왜 적냐. 네. 사실 저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거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니 왜 써놨을까,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분명 이 두 선본 모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써놨을 거예요. 지금 분명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끝내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 좋은 공약을 이어나간다 라는 생각을 분명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학우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었던 것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체제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총학생회가 개편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학우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모든 공약들을 세세하게 좀 적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 2015학년도 총선 좀 한 줄 평을 각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총학생회가 모든 걸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학우들 전체가 총학생회에 힘을 실어줘서
누가 당선이 되든 누가 뭔가 학우들이 더 복지할 수 있게끔 모두가 힘을 합치자. 그게 제 한 줄평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와이나 체인지 3번 같은 경우는 좀 거시적인 공약이 많다. 뭐 등록금 문제라든지 사회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문제를 이제 공약으로 많이 삼은 것 같고, 투게더 위드 어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총학의 이제 투게더 위드 유였죠. 네, 그 총학은 이제 승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복지 문제도 관심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여러분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표를 하나 던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저희 홍대를 이야기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홍톡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학우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투표가 얼마 이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과 또 수요일 양일간 투표가 이루어질 텐데, 이 방송을 좀 보시고 투표율이 좀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들기도 하네요. 자, 홍톡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또 댓글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좀 인기를 좀 얻어서 2부가 만들어졌으면 좀 좋겠어요. 개인적인 욕심이죠. 2부는 뭐 예를 들어서 선거 뭐 개표가 다 끝나고 나서 파이팅 있게 한번 그 선거에 대해서만 당선된 후보가 어떤 공약을 지켜나갈 것인지 그걸 이제 지켜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2부가 좀 이어질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홍톡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